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요구합니다. 그 연금 원래 우리 아들 돈이잖니. 매달 70만 원만 생활비로 보내줘. 너 혼자 살면서 50만 원이면 충분하잖니. 어머니, 그 연금은 남편과 함께한 제 인생이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제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58세의 남편을 잃고 시댁과 유족연금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는 의외의 반전도 있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8세 김유미입니다. 제 남편은 2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가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함께한 30년 동안 저희는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독립해서 나가고 노후에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며 제2의 신혼을 즐기던 시기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남은 건 매달 120만 원 나오는 유족연금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돈을 볼 때마다 울었어요. 그 돈이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느껴졌거든요. 유미 씨,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친구들은 그렇게 위로했지만 매일 밤 혼자 남겨진 침대에서 저는 울음을 참느라 이불을 꽉 깨물곤 했습니다. 시댁에선 처음에 많이 도와줬어요. 장례도 치르고 초기엔 왕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도 챙겨주시고 명절이면 꼭 불러주셨죠. 유미야, 우리 아들이 없어도 넌 여전히 우리 딸이야.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에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남편과 닮은 시댁 식구들을 보는 것이 때론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건 큰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차 한 잔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미야,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 연금 원래 우리 아들이 벌던 돈이잖니. 넌 지금도 우리 덕에 사는 거야. 매달 70만 원씩만 생활비로 보내줘. 나이 들어 병원비도 많이 든다고. 그 말에 당황했지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고생하신 것도 사실이고 남편과 시댁의 인연으로 받는 돈이니 저 혼자만의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했죠.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지금 시댁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 같았으니까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그날부터 매달 70만 원씩 시댁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해결하는 건 빠듯했지만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살아보자 마음먹었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댁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고마워, 유미야. 라며 감사 인사도 해주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그 돈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송금이 하루만 늦어도 문자가 왔습니다. 왜 이번 달엔 늦게 보냈어?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 정확한 날짜에 보내줘. 어느 날은 시누이 딸의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오빠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도왔을 거 아니니? 너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살면서 일도 하고 그 돈이면 충분하잖니. 넌 뭐 사치스러운 거 없잖아. 솔직히 너가 벌어온 돈도 아니잖아. 하루하루 그 말들이 쌓였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해 친구와의 약속도 줄이고 간식 하나 사 먹는 것도 주저하게 됐어요. 밤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부터는 8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줘.
물가도 오르고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 순간 뭔가 확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용기를 내어 문자로 딱 끊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연금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한 제 인생이 만든 겁니다. 30년 동안 저도 남편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을 위해 쓰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제 자신이 되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식사 초대도 안부 전화도 없었죠. 외롭지만 이제야 제 몫의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댁과 연락이 끊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가장 의지했던 시댁마저 잃은 것 같아 더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는 날만 되면 긴장하고 매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던 그 부담감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게 약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보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이였거든요. 새언니, 저 정이에요.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남편의 여동생으로 자녀 결혼 준비로 바쁘다던 그녀였는데 갑자기 왜 연락을 했을까 의아했죠. 정이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보낸 거니? 아니요, 어머니는 제가 연락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망설였지만 다음날 오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 다른 요구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어색해 보였죠. 그녀도 이제 중년을 넘어선 나이지만 여전히 남편과 닮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언니,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요. 그 말에 놀랐어요. 정희가 이런 얘기를 하러 왔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새언니께 연금을 요구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이 놀랐어요. 그건 정말 새언니의 권리인데, 근데 연세 드신 어머니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 늘 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얘기했어요. 우리 유미는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요. 30년을 해로하셨는데 오빠라면 절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말을 전해 들으니 마치 그가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결혼 준비금 때문에 부담을 드린 것도 사실은 엄마가 시킨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는 사실 시댁 내에서도 어머니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털어놓았죠. 특히 아주버님도 이 상황을 알고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새언니가 보낸 그 문자 이후로 집에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오빠가 어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재수 씨도 이제 예순이 다 됐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너희가 뭘 알아?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면서 화내셨죠. 정희와의 만남 이후 조금씩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모든 시댁 식구들이 저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죠. 그 후로 정희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큰일이에요. 어머니가 새언니를 고소하겠대요. 놀라서 물었죠. 고소? 무슨 이유로? 연금을 안 보내주니까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오빠 생전에 형수님이 약속했다고 주장하시면서 연세가 있으셔서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었어요. 애초에 법적으로도 유종연금은 저희 권리였고 어떤 약속도 한 적 없었거든요. 정이야, 걱정 마. 그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는 고소가 성립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법적 분쟁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견딜 자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이런 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재수 씨, 시간 되면 한번 만납시다. 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네. 혹시 유족연금 소송건으로 그러시는 건가요? 맞아요. 할 말이 많은데 전화로는 그렇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소송까지 가지 말고 돈을 달라는 건가 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두꺼워진 안경 너머로 피로한 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첫 마디가 의외였어요. 재수 씨, 먼저 우리 어머니 일로 정말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요즘 내 건강도 안 좋아서 신경을 못 썼네요. 아주버님은 처음엔 어머니의 행동을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최근에서야 정의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고요. 동생이 떠난 후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어요. 고령에 아들을 잃은 슬픔까지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가끔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재수 씨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죠. 아주버님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고소 이야기는 없던 일로 하기로 했대요. 또한 앞으로도 연금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수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동생이 없어도 그건 변함없어요. 재수 씨도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죠.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되겠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묘소를 찾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우리도 오빠 묘소에 가려고요. 같이 가면 어떨까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도 가시나요? 네. 가족들 모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동의했어요. 그리고 묘소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정희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 같이 남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유미야, 내가 잘못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미쳤나 봐. 너가 받는 연금이 마치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인 것 같아서 욕심을 부렸어.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편으론 이해가 됐지만 또 한편으론 여전히 그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어머님, 저도 많이 아팠어요. 남편을 잃은 것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그런 요구 안 할게. 넌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야. 그날 이후로 조금씩 시댁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반찬도 만들어주시지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가족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함께 하네요. 요즘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합격하진 못했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꿈에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여보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나서도 그 미소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행복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연 주인공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덧대어졌지만 결국 용기 있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예상치 못한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사연처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오늘의 사연처럼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여러분을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